나르스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거 옛날에 개봉한 영화긴 해요. 2012년 10월에 개봉됐다고 되어 있는데 용의자 X라는 영화입니다. 류승범 씨랑 이효원 씨 나왔고 조진웅 씨가 나왔던 용의자 X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굉장히 명작 추리소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책 제목이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이고,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영화로도 용의자 X의 헌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용의자 X라고 해서 그 내용을 조금 각색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원래 히가시노 게이고 원작에 기반한 이제 소설 혹은 영화는 이제 천재 수학자와 천재 물리학자, 그래서 두 사람은 어렸을 때 친구인데 한 명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한 명은 물리학 대학 교수.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 사건을 한 명은 이제 어찌되었건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되고요, 한 명은 이제 푸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대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작품이었고 영화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바뀌면서 용의자 X는 천재 수학자는 그대로 가는데 물리학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조진웅 씨가 경찰로 나오는, 경찰이 추리해가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효원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 류승범 씨가 이제 석고라는 인물을 이제 연기했고, 이제 이효원이 그 여자 주인공인데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그 이효원을 이제 류승범 씨가 맡은 석고라는 인물이 좋아하고 있죠. 석고에게는 이제 이효원 그 배우가 맡은 역할, 그 여자가 무슨 화선이었던 것 같은데, 백화선이라는 여자가 이제 구원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그만 살고 싶었을 때 이 천재 수학자가 우연히 이제 백화선을 보고 이제 어떤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어떤 자기 혼자만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백화선이 자기 이제 조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 전 남편이 찾아와서 자기를 막 폭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다가 조카와 함께 저항하다가 우발적이라면 우발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그 남자가 죽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살인이 결국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천재 수학자인 석고는 이 백화선 옆집에 살다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밤에 들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찌되었건 결국에는 백화선과 그 조카가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재 수학자는 백화선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완벽한 알리바이, 어떻게 하면 경찰의 추궁을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완벽한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어서 그 경찰을 따돌리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용의자 X, 원제는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는 용의자 X가 되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범인을 다시 추리해 나가는 경찰이, 여기서는 조진웅 씨가 맡은 역할, 그러한 스토리가 됩니다. 영화 자체는 사실 제가 옛날에 이제 일본 영화 용의자 X의 헌신을 봤었고,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일본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정도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뭐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나라 영화 용의자 X를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일본 영화 용의자 X의 헌신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 용의자 X가 더 몰입도가 더 있지 않나, 더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영화 용의자 X의 헌신은 이제 두 천재,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범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학자고, 그 용의자 X의 헌신에서 범인을 쫓아가는 건 이제 물리학자가 되는데, 두 사람 간에 어쨌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어렸을 때 친구거든요. 학교 동창. 지금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저기 유승범 씨가 맡았던 석고와 조진웅 씨가 맡았던 그 경찰이 서로 역시나 이제 학교 동창이고요. 어렸을 때 친구고요. 그러니까 두 친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하면서 서로가 주고받았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서가 되어서 어찌되었건 그 용의자 X의 헌신에서는 범인을 쫓아가는 그 물리학자, 용의자 X라는 이 영화에서는 범인을 쫓아가는 조진웅이 맡은 그 경찰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어떠한 묘한 어떠한 기류가 사실은 대결 아닌 두뇌 싸움, 대결 아닌 대결 같지 않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대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뇌 싸움에 이제 용의자 X의 헌신 그 영화 원작에서는 이제 그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사실 용의자 X의 헌신 소설은 제가 못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어떻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일본 영화만 이제 보고 우리나라 영화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일본 영화는 제가 옛날에 봐서 이제 기억을 지금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영화 용의자 X는 훨씬 그 백화선이라는 여인과 저기 그 류승범이 맡았던 이 석고라는 인물 천재 수학자 약간 이 좀 뭐랄까 천재이면서 약간 이제 그 진짜 수학 하나밖에 모르는 외골수적인 어쨌든 그 두 사람 간에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영화 용의자 X의 헌신보다 조금 더 감정선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더 오히려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석고가 백화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그 어떤 애틋함이 일본 영화 용의자 X의 헌신보다는 더 강하게 저는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오히려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영화는 오히려 이제 물리학자와 수학자 두 사람을 대립각을 시켜버리니까 두 사람의 두뇌 싸움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하필이면 또 두 사람이 동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 싸움을 하기에는 대놓고 두뇌 싸움을 하기에는 긴장의 끈을 올리기에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 둘이 너무 사이가 좋고 웃으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팽팽한 긴장감의 대결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또 물리학자 vs 수학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만 자꾸 초점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금 이 영화에서의 정말 주요 포인트는 지금 어찌되었건 이 천재적 수학적 감각 수학머리를 타고난 이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기의 천재적 두뇌를 활용해서 완벽한 완전 범죄를 만들어내는 최소한 이 여자만큼은 경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촘촘한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일본 영화에서는 어쨌든 물리학자와 수학자 간의 대결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인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등장인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는 둘 사이에 동창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팽팽한 긴장감이 대놓고 드러나오기는 어렵고 은연중에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몰입도를 약화시키지 않나 라는 하는 느낌.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영화는 아예 그냥 물리학자라는 설정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 형사가 따라붙는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어떠한 형태냐면 수학자와 물리학자 두 천재 간의 대결이라는 느낌이 사라져버리고 천재는 수학자 한 명인데 이제 좀 감각 좋은 경찰이 따라붙었을 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과 수학자 간의 첨예한 어떠한 두뇌 싸움 이 느낌으로 영화가 봐지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찰과 이 석고 간에 서로 이 동창이 얻기에 사이가 서로 이제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이제 어떤 서스펜스적 긴장감을 역설적으로 약화시키는 부분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왜? 어차피 두 천재의 대결을 기대하게 만드는 설정은 아니니까. 여기서 천재는 수학자일 뿐이고
경찰은 일반 경찰일 뿐이지 천재적 경찰 이 느낌으로는 접근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일본 영화는 천재 수학자, 천재 물리학자가 되다 보니까 둘 간의 천재적 싸움을 기대하고 보게 되는데 의외로 둘 간의 천재적 싸움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 심지어는 이제 둘이 동창이니까 화기애애 침묵, 이른바 침묵질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경찰하고 천재적 수학자는 애초에 경찰하고 경찰이 쫓기는 해도 어떤 천재와 천재 간의 대결 느낌으로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간의 대결이 그렇게 팽팽하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atch Me If You Can인가요? 그 영화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그것도 디카프리오가 천재지 그 쫓는 경찰들이 천재인 건 아니잖아요. 쫓기는 해도. 그러니까 이제 한 박자씩 늦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의자 X는 어디에 당연히 초점이 더 가냐면은 용의자 X의 헌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자와 물리학자의 대립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이 더 가는 반면에 용의자 X는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석고에게 어쨌든 이 죽음까지 삶을 그만 살겠다라고 시류에 빠졌던 석고에게 존재만으로도 어떤 다시 살게 만든 그런 어떤 이 삶의 희망이자 석고의 유일한 빛이 되었던 이 백화선이라는 여성, 이 둘의 관계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용의자 X라는 영화는 어찌되었건 원제가 용의자 X의 헌신이었고요. 어쨌든 한 천재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어쨌든 살인의 어떠한 죄를 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완벽한 포석을 만드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헌신하는 장면이 강하게 와닿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싸리 대결로 가면 대결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대결 부분, 그러니까 이 석고가 이 완전 범죄의 포석을 만들고 그것을 추리해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결 부분이 물론 팽팽하기야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엄청난 어떤 그 대결이 엄청난 무슨 어떤 다른 추리 소설을 뛰어넘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줄 만한 그러한 대결은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은 일반 추리 소설이라면은 잘 쓰여진 추리 소설이라면은 충분히 저런 트릭을 썼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 용의자 X에서는 그 추리보다 오히려 시선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게끔 백화선과 백화선을 사랑하는 석고에게 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석고의 완벽한 포석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영화 말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다? 그야말로 백화선을 향한 석고의 마음이 강하게 어떠한 아무튼 뭐 좀 독특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감동스레 다가올 수 있는, 좀 상당히 이제 좀 슬프게 혹은 애틋하게 혹은 상당히 참 약간 사이코틱하긴 하지만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나름의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가 훨씬 더 일본 원작보다 우리나라 영화가 더 강하게 살아나 있다. 왜냐하면은 백화선과 석고의 어떠한 관계가 원래 원작 제가 용의자 X의 헌신 그 작품보다 조금 더 그 영화보다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더 맞춰진 걸로 그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의자 X의 헌신을 좀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이거 사실 그것도 다시 보고 비교를 해야 더 정확한 비교이긴 한데, 근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용의자 X의 헌신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자 vs 물리학자, 여기에 너무 제가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그 설정이 거기에 있어서야 팽팽한 대결을 기대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 대결이 장비하고 여포하고 한바탕 크게 싸울 줄 알았는데 약간 몇 번 칼 주고 받다가 끝난 듯한 그런 느낌처럼 끝나서, 그때 영화 볼 때는 용의자 X의 헌신 볼 때는 좀 그냥 보통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영화? 뭐 요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용의자 X 이건 아예 그냥 물리학자를 지워버리니까
그 어떤 두 천재 간의 대결이라는 느낌으로 안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화선과 석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백화선을 위해서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했던 석고, 그리고 완전 범죄 그 이상의 더 완벽하게 백화선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석고의 그 마지막 신의 한 수, 물론 백화선에게 있어서만 신의 한 수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인데, 그게 훨씬 좀 사이코틱하지만 상당히 감동스럽게 다가옴으로써 상당히 뭐랄까 독특한 감정을 주는, 그러니까 분명히 추리물이고 캐릭터가 약간 사이코틱한 면도 있으면서 그 서스펜스적인 그러한 느낌의 어떠한 영화인데, 상당히 이제 그러한 형태의 독특한 뭐 어떤 멜로물,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비 영화인데 뜻하지 않게 그 좀비 영화 속에 엄청 이 어떤 건축각 개론 같은 느낌의 어떤 멜로가 숨어 있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건축각 개론 말고 뭐 다른 그게 있나? 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서스펜스적인 멜로 영화다 오히려 용의자 X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가 있다. 마지막에 석호의 그 어떤 헌신적인 그녀를 위한 완벽한 범죄를 위한, 완전 범죄를 위한 그 포석이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려 나오는데, 원래 추리소설 말미에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풀려 나오는데, 그 풀려 나오는 것이 단순히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백화선을 향한 석고의 마음의 애틋함이 강하게 다가오면서 어떤 그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을 어떠한 남자가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사랑하는, 사실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면서까지 한 여자의 어떠한 한 여자를 향한 어떠한 그런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독특한 사이코틱한 느낌의 감동적인 멜로물이라고 해도 좋을 느낌의 그런 어떤 독특한 감정과 이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 적셔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영화로 오히려 일본 영화 용의자 X의 헌신보다 더 우리나라 용의자 X가 더 발전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멜로 영화 싫어하면 이제 또 오히려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추리가 뭐 더 약화되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용의자 X 검은색 같은 하얀색, 혹은 하얀색 같은 검은색, 그런 어떤 대조적인 어떠한 감정이 함께 오는,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는 스릴러 영화의 특징, 멜로 영화는 멜로 영화의 특징이 있는데, 독특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좀비물 영화를 봤는데 공포 좀비가 나오면서 뭔가 그 영화 안에 엄청 애틋한 멜로가 스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어떤 독특한 상반되는 느낌의 어떠한 그런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용의자 X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사람들 많이 봤겠죠 이미. 감사합니다.